안녕하세요, 톱스타 박재훈 반장입니다. 오늘은 칸막이 작업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칸막이는 아니고요, 한쪽에 배식구가 들어가고 출입문은 아치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영상은 초보 목수분이나 아니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칸막이가 들어갈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목수라면 나에게 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이미 이 칸막이 위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설계나 도면 작업을 통해서 칸막이 위치를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치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칸막이 위치를 충분히 고려를 해 놓으셨겠죠. 내 가게 업종이라든지 테이블 위치라든지 카운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하셨을 테고, 어느 정도 계획이 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칸막이를 어떻게 이 공간에서 직각을 유지한 채로 세울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현장은 이렇게 쭉 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칸막이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세울 건데, 이 칸막이가 이렇게 되면 삐뚤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 공간의 직각의 조화를 이루게끔 이제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잡는 방법이 이제 기준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간에서 가장 긴 벽을 기준벽으로 삼은 다음에 이 기준벽에서 직각을 뽑아내면 이 공간에서 직각에 맞게끔 설치가 되겠죠. 근데 기준벽이 있다 해도 우리 눈은 정확히 90도를 그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저 레벨기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기준벽에서 직각을 뽑는 순서는, 일단 기준벽에서 한 1m나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기준먹이라는 걸 먼저 바닥에다가 놓아주고요, 기준먹에다가 레이저 레벨기를 맞춘 상태에서 레이저 레벨기에 열 십자로 직각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칸막이가 놓일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이 먹작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일이 있으면 타일 라인이 다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일을 시공할 때 최대한 이 공간에서 긴 벽을 기준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타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작업이 편하고 타일의 직각도 딱딱딱딱딱 맞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그걸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기준 벽을 잡고 기준벽을 잡아서 타일을 쭉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 라인 자체가 그대로 지금 기준 먹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생성이 돼 있죠. 이렇게 타일이 아니더라도 장판이라든지 데코 타일이라든지 이런 바닥재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바닥재의 고유의 이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그대로 기준먹이나 열십자의 기준으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건물은 한쪽이 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내 기준에 맞게 다시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있는 타일 라인이 굉장히 기준을 잡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칸막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자재가 이제 칸막이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측에 보이는 이렇게 넓은 판재들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그런 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뼈가 있고 살이 있듯이 이 나무가 이제 뼈가 되는 거고, 이 합판이나 MDF 같은 이런 자재들이 뼈에 붙어서 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뼈와 살이 합쳐져서 칸막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뼈로 쓰는 자재와 이 살로 쓰는 이 판재들이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내가 써야 될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뼈로 사용하는 자재는 한치의 2치 반 이라는 이 자재인데 뭐가 굉장히 어렵죠. 한치는 뭐고 두치는 뭐고 또 두치 반은 뭐야.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유의 좀 용어예요. 한치는 우리가 속담에서도 많이 좀 익숙한 단어인데요. 한치는 약 3cm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말로 알고 있어요. 맥주 안주로 먹는 그 한치도 다리 길이가 한 한치 정도밖에 안 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치는 약 3cm 정도의 치수를 나타내고, 현장에는 이제 일본말에 이제 잔재가 많이 있는데 뭐 한치각재를 예전에는 다루끼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치에 두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정확하게 치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얘 각재도 보면 여기는 65mm가 나오고요, 여기는 한 25mm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판매하는 목재상마다 또 다 달라요, 치수가. 그래서 인테리어 목공이 이렇게 규정된 그런 명칭이 없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2x4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2x4는 실질적으로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재 용어고 실질적인 치수랑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도 솔직히 목재상에다 얘기할 때 2x4라고 얘기하면 대본에 알아들을 정도로 보편화된 그런 용어인데, 어찌됐든 저희는 한치에 두치 이렇게 부르는 게 편의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에 두치 각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치에 두치 각대로 뼈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뼈를 만드는 작업을 현장에서는 이제 골조 작업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틀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판재를 뼈에다가 붙이는 거를 판재 붙이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런 판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흔히 합판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합판 말고도 석고보드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이루어진 맨질맨질한 이런 판재를 또 MDF라고 부르는데요. MDF도 실내 인테리어 목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판재 중에 하나예요. 이 MDF에다가 인테리어 필름이라든지 페인트 같은 걸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마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속자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도 저렴하고 재단도 쉽고 가공이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합판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원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MDF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그 섬유질을 가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합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나뭇결이 보이잖아요. 실제 나무를 우리가 슬라이스 햄 이렇게 만들듯이 얇은 나무를 이렇게 겹겹이 붙여서 만드는 걸 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겹겹이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쭉쭉쭉 보이죠. 반대로 MDF는 가루들을 뭉쳐서 한 방에 가공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옆에서 보이는 라인이 없고요. 아까 제가 칸막이를 할 때 사용하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사용할 이 한치의 두치 외에도 코어합판이라는 합판을 켜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터디라고 하는 쇠로 된 자재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판재도 석고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합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서로 조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합판을 붙이고 나중에는 석고보드를 붙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합판 붙이고 MDF 붙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선택에 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셀프 인테리어로 내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이 한치의 두치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만만하고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판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석고보드
석고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고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자재고, 또 페인트나 도배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페 같은 곳이라서 칸막이에다가 나중에 선반 같은 것도 막 달고 수납장 같은 것도 막 달 예정이어서 벽이 조금 짱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판과 MDF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페인트를 다 하고 나면 아마 이 칸막이 자재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벽에다가 뭔가 액자나 시계 같은 걸 걸려고 하는데 이 나사못이 좀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으면서 헛돌고, 그게 이제 석고보드라는 곳에다가 나사못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석고보드는 나사못을 잡아줄 만한 그런 강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강이 안 된다라는 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내가 벽에다 뭔가를 많이 막 박아야 돼, 무거운 걸 고정시켜야 돼, 이런 경우에는 합판을 해주게 되면 나사못을 나중에 짱짱하게 박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궁금증도 드실 거예요. 그러면 합판만 한 장 박아 놓으면은 벽도 짱짱하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또 MDF를 한 번 더 박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합판은 나사못을 또 짱짱하게 잡아주고 벽체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또 있어요. 뭐냐면 표면이 그렇게 맨들맨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페인트라든지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려고 하면 좀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벽체 작업을 사람의 뼈와 살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페인트나 인테리어 필름이나 도배 같은 거는 이 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화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필름이나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벽체에 피부가 좋아야 돼요. 근데 합판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습니다. 이 나뭇결 자체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실제 나무를 얇게 포를 떠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울퉁불퉁 하겠죠. 어떻게 이거를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고 맨들맨질하지도 않고 그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깔끔하고 예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벽체의 피부를 좀 좋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MDF는 굉장히 표면이 맨들맨들합니다.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MDF를 최종적으로 노출이 되게끔 시공을 할 거고요. 이 합판은 이 안쪽에서 어떤 짱짱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맨질맨질한 피부 역할은 저 MDF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판과 MDF가 서로 콤비를 이뤄서 벽체의 판재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MDF가 또 만능은 아니에요. 쟤는 또 수축 팽창에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자재가 다 완벽한 건 없어요. 현장 상황에 맞게, 또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게 자재를 좀 선택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합판이라고 해도 두께가 정말 다양합니다. 5mm, 9mm, 12mm, 15mm, 18mm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9mm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MDF도 마찬가지고요. 3mm부터 30mm까지 있거든요. MDF도 9mm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대로 레이저가 수직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220 지점에 나무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하나가 이제 또 서야 되는데 치수가 뭔가 좀 불편하죠. 칸막이를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이 원하는 위치에 이 라인을 바닥과 저 반대뼈까지 쭉 이어서 반듯하게 라인을 표시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저 한 치의 두 치 각재 치수를 선에 맞게 일단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이저를 이렇게 좀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맞춰보려고 해요. 기계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이 레이저 라인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쪽 라인을 맞춰 놓고요. 레이저가 지금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이저가 정확히 지금 수직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금 이 라인을 그대로 레이저가 수직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일 바닥 쪽에도
제가 라인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맞춰야 될 게 이 타일 라인을 제가 기준 라인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는 거죠. 지금 재보니까 220이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220.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20이 나간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라인에다가 먹을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벽에도 먹을 좀 놔줄 건데요. 벽을 놓을 때는 더 쉬워요. 이 먹 라인에다가 이 레이저 레벨기를 맞춰주면 자동적으로 벽이 쭉 올라가서 표시가 되잖아요. 아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 먹을 때렸지만 다시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벽을 보게 되니까 처음에 제가 기준 잡았던 그 표시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먹은 천장 끝까지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칸막이를 천장 위에까지 막지는 않을 거예요. 이 먹 작업 없이도 이 레이저 레벨기를 바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영상도 한번 설명된 게 한 거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 생길 만한 부분에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테이프로 보이는 부분이 출입구가 될 거예요. 칸막이의 출입구인데 출입구 부분을 미리 각재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개의 라인을 표시해놨고요. 출입구의 넓이는 1m로 할 거예요. 1000. 제가 지금 치수를 말할 때 950, 1000, 뭐 300, 4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리 단위입니다. 인테리어 목공에서는 미리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센치 단위랑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키를 얘기할 때는 174 이렇게 센치로 얘기하잖아요. 신발을 얘기할 때는 265 이렇게 미리로 얘기하죠. 인테리어 목공은 우리가 신발 사이즈 얘기하듯이 미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4m면 2400 미리가 되는 거죠. 뒤에 미리는 생략하고 앞에 숫자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 위치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두 개를 똑같이 붙여서 삼각자를 이용해서 앞에 표시했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이 표시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같아야 되겠죠. 이 시작점을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맞춰준 상태에서 연결해서 뒤에 것까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표시된 선을 확장을 해서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걸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타트를 뜻하는 S자를 표시를 해주게 되면 헷갈릴 일이 없어질 거예요. 조립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연필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라인에 맞춰서 정확히 나무가 일치됐죠? 일치된 상태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타카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준 거거든요. 끝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끝 라인과 나무가 일치되게 맞춘 다음에 여기서 타카로 고정해 주는 거죠.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쭉쭉쭉 박아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까지만 지금 해놨어요. 우리가 이 틀을 세울 때는 내가 받고자 하는 판재와 간격을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판재의 양쪽 끝에는 당연히 이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나무가 있어야만 타카가 됐든 나사못이 됐든 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MDF나 합판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치수가 122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220 지점에 나무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 양쪽 끝에
탁 하나 나사못을 박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만약에 나무가 없게 되면 굉장히 이제 헐렁헐렁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뼈가 갈비뼈나 척추뼈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골반뼈 하나만 뚝 있으면 중간에 막 이제 막 흐물흐물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간격에 맞게 이 뼈들도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것도 좀 고민의 대상인데요. 보통 1220짜리 판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2개를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1220을 3등분하게 되면 대략 405 지점에 하나와 815 정도 되는 지점에 하나가 이제 또 서야 되는데 치수가 뭔가 좀 불편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판재가 122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규격 자체가 인치 규격이어서 그렇습니다.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 맞게 한 장의 사이즈가 900 이에요. 900. 외우기도 쉽죠? 부르기도 쉽고 미리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판은 1220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게 인치 규격이어서 실질적으로 인치로 따지면 48인치이기 때문에 1220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까 제가 405, 813 815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16인치, 32인치, 48인치 이렇게 인치로 떨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미리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이 치수를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 미리와 인치가 같이 표기된 이 인치 겸용 줄자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편하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인치가 표시되어 있고 밑에 미리가 동시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2인치가 813, 814 이렇게 되고 1220이 48인치죠. 그래서 인치로는 딱 떨어지는데 우리 미리로 계산했을 때는 조금 불편한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저 합판이나 MDF 치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간격에 맞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405, 813, 1220 중간에 틀이 들어갈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줬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뭐 크게 헷갈릴 일이 없겠지만 막상 이걸 작업을 하려다 보면 미친 듯이 헷갈리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뭐냐면 밑면이 자동적으로 딱 맞겠죠. 내가 이 간격을 표시를 하는데 이 시작점에서 줄자를 이렇게 걸어서 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이 안쪽에서 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이 나무와 나무 이 센터 지점에서부터 표시를 하느냐, 이게 진짜 미친 듯이 헷갈려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작점에서 줄자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 나무를 안 받고 이 표시만 있는 상태에서는 줄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표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일단 하나 박아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 다음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 줄자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자세도 편해지고 치수도 정확해지잖아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작업할 때는 무조건 나무를 먼저 하나 박아 놓고 줄자를 체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런 나무 같은 데다가 미리 치수를 하나 체크해 놓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치로 할 때는 16인치, 32인치 이런 식으로 등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치 줄자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로 환산한 치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미리로 환산하는 거는 네이버에다가 인치 변환 이렇게 치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미리로 환산하게 되면 막 0. 몇 미리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405에 813 이렇게만 기억하고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셔도 정확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05에 813 마지막은 1220이겠죠. 이렇게 3개를 표시를 해놓고 이게 이제 치수 가이드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끝선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맞추고 체크하고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장 치수 체크하고
다시 그 다음 장 시작점으로 가가지고 요 끝에 맞춰주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일일이 줄자로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된 곳에 나무를 재단해가지고 마친 다음에 박아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필선 표시한 곳에 이 나무를 어느 위치에 맞추느냐, 요것도 또 미친 듯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이 가운데다가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나무의 두께가 27mm 정도 되는데 27을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13.5mm 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연필선을 딱 맞춰가지고 받게 되면 정확히 센터로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언제 이렇게 다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대중으로 이 나무의 중간 정도를 맞추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의 눈을 믿으셔도 돼요. 몇 미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센터를 감을 잡은 다음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눈대중이 허용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시작점이 아닌 중간중간 들어가는 나무들에 한해서요. 이런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내가 체크한 지점에 맞춰서 고정을 해줘야만 문이 들어간다든지 개구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확도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체크를 하고 정확히 그곳에다가 나무를 조립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는 녀석들은 사실 그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탁하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나무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는 거를 이제 칼집을 내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나무는 원목이기 때문에 마르면서 수축하면서 이제 막 틀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하게 막 꽈배기처럼 틀어지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칼집을 조금씩 내주게 되면 틀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현수막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구멍 뚫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바람을 통과하라고 이렇게 미리 구멍을 내주는 건데, 이렇게 칼집을 내주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내가 미리 이렇게 균일하게 칼집을 좀 내놨으니 틀어질 거면 이 부분에서 틀어져라. 어느 정도 균일한 간격으로 반 정도씩 이렇게 칼집을 내주게 되면 그 칼집 내준 곳으로 조금씩 이제 틀어지면서 틀어지더라도 반듯한 모양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사실 이게 막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럼 뭐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 검증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틀어짐이 나와서 말인데, 나무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참 단점이에요. 나무가 틀어지면서 벽체가 막 꼬불꼬불해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코어판을 켜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쇠로 된 스터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자재가 반듯반듯하기 때문에 틀어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타카는 이 BN1664라고 하는 요 나무 전용 타카를 사용하고요. 핀은 일반적으로 57mm 핀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타카 핀은 이렇게 대가리 부분에 좀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탄창에다가 결합을 한 상태에서 쏴주시면 되는데요. 조립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이 가운데 부분은 눈대중으로 맞춰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손의 위치 잘 보세요. 지금 이 나무와 이 나무의 단차도 잘 맞춰야 되고, 이 센터 부분도 눈대중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를 동시에 잡으면서 뭔가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안전적인 자세가 이 정도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나무가 좀 내려가서 들어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을 얘한테 온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들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동시에 이 손가락 세 개는 여기를 눌러주면서 얘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이 센터 위치는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맞추면 이렇게 많이 팍팍 이렇게 막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살짝 들어서 박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박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타카를 받게 되면 이 타카 핀이 어디로 빠져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중간에 옹이 같은 게 있게 되면 옹이에 맞고선 이 핀이 막 이렇게 휘면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시작 지점부터 이 핀의 길이만큼은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부터 내 손 이 끝에가 이 탁한 핀보다 가깝기 때문에 내 손이 뚫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아무리 삐져나와도 손가락에 뭔가 닿을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무를 제어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좀 더 쉽게 하려면 높낮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뭔가를 받쳐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두 개가 맞게 돼 있어요. 기본 바닥이 중간중간 튀어나오거나 수평이 잘 안 맞으면 이 단차가 안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이 나무의 T자 연결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반듯하고 조그만 걸 받쳐주게 되면 밑면이 자동적으로 딱 맞겠죠. 그래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나무와 이 나무의 크기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한 치에 두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무마다 다 치수가 제각각입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그만큼 규격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다라는 거.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어차피 한쪽은 안 맞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럴 수는 있죠.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단차가 그래도 한 1mm 정도 생긴다. 이걸 내가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0.5mm씩 반반 놓아서 이렇게 뭔가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 손이 또 너무 힘들어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굳이 내가 여기를 막 애써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에서 여기만 잡아주고 이 센터 부분만 내가 좀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잡고 있으면 충분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4방에서 5방 정도 박았는데, 위에서 아래 좀 위치를 골고루 이렇게 박아줬죠. 이렇게 4방 정도 박으면 짱짱하게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손에 잡고 있는 이 나무가 밑으로 내려간 거라서 굳이 얘를 들어줄 게 아니고 얘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얘만 이렇게 살짝 들면서 자세를 유지해주면 충분히 고정할 수가 있죠. 나는 이 타카가 너무 무섭고 위험해 보여서 나는 이것 좀 사용하기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릴과 나사못으로도 충분히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사못 길이는 50mm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오른손이 타카 대신에 드릴로 바뀐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적당히 띄운 상태에서 하나 고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너무 또 이렇게 막 끝으로 가게 되면 나무가 쪼개지고 갈라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끝에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우고 박아줘야 됩니다. 나사못은 강력하기 때문에 위아래 2개 정도만 박아줘도 충분해요. 단 이 나무가 쪼개짐 없이 안정적으로 중앙 정도에 딱 들어갔다는 판단 하에 2개 정도만 박으면 충분하고, 잘못 박으면 나사못이 막 튀어나온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막 뜯겨져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 게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 칸막이는 총 2등분으로 나눠서 제작을 할 거예요. 지금 만든 거는 이 우측에 들어갈 첫 번째 등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등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나무가 이 기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긴 곳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한 치의 두 치각제 한 기장이 3,600입니다. 3.6m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 기장을 쭉 먼저 조립을 딱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부분을 제작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3,600이 안 되는 지점에서 제가 일부러 한번 끊었어요. 온장을 쭉 가지 않고 임의로 한번 끊어줬다는 건데, 왜 그랬냐면 이 중간에 여기 배식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온장으로 쭉 가게 되면 저 배식
배식구가 들어가는 그 중앙 정도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근데 배식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위아래가 어느 정도 좀 끊기지 않고 길게 가야 좀 짱짱하게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정쩡하게 딱 끊겨버리게 되면 이게 또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서 미리 한번 끊어준 거고요. 칸막이가 만약에 천장까지 다 닿는 칸막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장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제 끊어지는 칸막이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연결되는 나무가 이 칸막이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박 반장이 하는 얘기가 저 얘기였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걸 이제 요 먹선에 맞춰서 세워서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든 다음에 요 중앙 정도에서 이렇게 또 혼자 들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이 들면 훨씬 안정적이죠. 요거 이제 위치에 맞춰서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못으로 망치를 이용해서 막 이 못을 끝까지 박는 개념이 아니고요. 안 움직이죠. 줄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치수에서 레이저가 딱 멈추는 게 보여요. 글루건은 조금 짜준 다음에 먹선에 맞춰서 나무를 맞춰놓고 바닥에는 이게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뭔가를 뚫어서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바닥에는 이 고정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접착제를 사전에 좀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접착제는 실리콘을 사용하거든요. 이 벽도 마찬가지고 이 벽이 이게 석고보드 벽이에요. 타카핀이 들어갔을 때 막 야무지게 물어주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실리콘을 조금 묻혀줌으로써 고정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요런 거는 아무래도 2인 1조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자세가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실리콘 위치에 맞춰서 딱 안착을 시키고 이렇게 좌측으로 딱 밀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리콘이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서 묻는 걸 최소화하면서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하다 보면 잘못 안착시켜가지고 막 움직이다 보면 막 실리콘 막 지저분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고정을 해야 되는데 바닥은 제가 고정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벽을 먼저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에 다 고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윗부분에서 임시로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3방 정도만 박아주게 돼도 이 석고보드라서 흐물흐물해서 힘은 없지만 그래도 임시 고정은 됩니다. 제가 지금 손을 놔도 얘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임시 고정은 돼요. 이 먹선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위에를 고정하고 밑에를 고정하고 이 정도까지 쭉 고정하다가 내가 한 이 정도 지점을 맞춰서 고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무가 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좁은 구간을 내가 쉬면서 맞추려고 하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맞추면서 내려오면 이 밑에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를 고정하고 이 중간에를 이 짧은 구간을 어거지로 막 휘려고 하면 위아래가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휘지가 않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먹선을 맞춰가면서 쭉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석고벽이라서 타카를 좀 많이 박는다고 해도 좀 부실부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실리콘을 넣어준 거죠.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실리콘이 짱짱하게 굳기 때문에 사실상 타카핀을 박아놓은 건 의미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실리콘이 이 벽과 나무를 짱짱하게 잡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벽으로 밀착시킨 다음에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안 알려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벽은 사실상 2가지의 수직이 존재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수직에 맞춰서 먹을 쫙 때렸잖아요. 이게 첫 번째 수직이고 두 번째 수직은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도 수직이에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시선에서는 이 벽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었는지 이렇게 뒤로 자빠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벽이 만약에 이 뒤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틀을 딱 밀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출입구
이 수직이 이렇게 되겠죠. 중간중간 들어간 나무도 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벽의 그 두 번째 수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파악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저 레벨기를 이 옆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레이저를 켜주고요. 지금 이 레이저가 이 벽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줄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치수에서 레이저가 딱 멈추는 게 보여요. 여긴 지금 94거든요. 중간에도 94 나옵니다. 제일 밑에는 109가 나오네요. 109. 왜 109가 나와? 잠깐만, 갑자기 멘붕이 오네. 94, 94, 109가 나오면 벽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맞춰서 내려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확 꺾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전혀 뭔가 문제될 것 같이 안 보이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 벽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듯한 무언가로 한번 이 벽에다 밀착을 시켜보면 제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이 방법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대보겠습니다. 반듯한 무언가를 벽에다가 딱 대보면 중간까지는 딱 붙다가 제일 밑에 이렇게 예상대로 이렇게 딱 뜬 거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10mm 정도 넘는 건데 네,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벽 상태가. 이런 식으로 칸막이의 시작점에 두 번째 수직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딱 붙여서 시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망했어요. 지금 이 벽도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위아래가 10mm가 차이가 나요. 10mm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늬 없는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합판을 조금씩 기울여 가면서 어찌됐든 다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 무늬 들어가거나 어떤 오픈된 형태의 뭔가 들어가면 거기는 무조건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삐뚤어서 가다가 그 부분만 수직 수평을 딱 맞춰서 작업을 한다? 사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작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쭉쭉쭉쭉쭉 붙여서 나가는 게 가장 일도 빠르고 편한 방법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워읽고 외양칸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미리 파악을 했다면 이 첫 번째 이 나무는 제가 조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조립을 하지 않고 벽에다 그냥 밀착을 시켜서 박은 다음에 이 두 번째부터 수직이 맞게끔 파악을 해서 고정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리 위아래 조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전체가 다 움직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미련하지만 어쨌든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틀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밑에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10mm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밑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 벽이 만약에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무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까지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다시 이걸 자른 다음에 밀착을 시켜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문제는 얘랑 얘를 조립한 것만 이렇게 분리를 해주게 되면 이 나무를 저 뒤쪽에서 톡톡 밀어서 수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컷소로 해서 핀을 잘라낸 다음에 이 나무를 집어 넣어보려고 합니다. 분리는 했고요. 그 전에 얘는 일단 먼저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밀착이 돼야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나무의 수직에 맞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수직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레이저를 한번 비춰본 다음에 예상대로 이 밑에가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수직이 맞는 상황이에요. 저 나무는 일단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이 밑에를 망치로 치게 되면 저쪽으로 가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가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가면 다시 또 빼줘야 되니까 너무 많이 갔네. 에이, 된장.
네, 어느 정도 맞춰놨고요. 사실 지금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을 맞추는 거는 조금 불안정하죠. 왜냐면 지금 이 틀을 고정할 때 제가 아까 눈대중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와 아래가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확히 수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문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고 그 지점에 정확히 박아주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저곳입니다. 때려서 조절하기 쉬운 이곳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정확하게 수직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는 거죠. 네, 위 지점을 딱 맞췄고요. 저 위에는 불변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곳이고 저 라인에 딱 맞췄고 이 밑에만 또 레이저에 맞게 조절을 해주면 수직이 딱 맞는 건데 조금 더 가야 돼요. 한 3mm 정도. 완벽합니다. 지금 밑에도 이렇게 모서리에 딱 레이저가 투과되는 상태로 맞췄고요. 위에도 레이저가 딱 저 라인에 맞았죠. 이론상으로 위아래가 수직이 정확히 맞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바닥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닥이 고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맞췄습니다. 수직을 맞췄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벽 쪽에 붙은 이 첫 번째 나무는 이 벽 상태에 따라서 삐뚤어진 채로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애들은 수직을 맞춘 상태로 고정을 한 거죠. 이제 벽이 고정이 됐으니까 바닥을 쭉 고정해주면 되는데 바닥이 제가 아까 고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또 한번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출입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는 지금 나무가 있죠. 출입구에 문지방이 있는 건가? 요즘은 대부분 다 문지방이 없기 때문에 왜 문지방을 만들어 놨을까?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다 고정을 한 다음에 잘라낼 거예요. 지금 이 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고정해놨다고 보면 되고 이걸 없는 상태로 뭐 조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바닥에 끊겨 있게 되면 일단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바닥의 간격을 어차피 위아래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또 임시로 고정을 해줘야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는 그냥 문지방 있는 것처럼 그냥 다 무시하고 쭉 작업한 다음에 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바닥을 멀티커터나 톱을 이용해서 잘라주면 작업도 편하고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아래는 나중에 잘라낼 거기 때문에 실리콘을 칠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제가 모르고 실리콘을 칠해버렸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더 아마 확실하실 거예요. 이제 바닥 고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먹선에 맞춰서 나무에다가 콘크리트 타카를 이용해서 박아주면 어느 정도 고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일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엔간해서는 잘 안 박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상복구의 이슈가 있죠. 타일이 어찌됐든 깨지면서 박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칸막이를 제거했을 때 원상복구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매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매직 라인은 비교적 쉽게 잘 박혀요. 그래서 이 매직 라인에다가 콘크리트 못으로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아주는데 막 이 못을 끝까지 박는 개념이 아니고요. 매질을 살짝만 뚫고 들어가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만 해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이 정도 박았는데도 한 5mm, 10mm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죠. 이게 위로 뽑으면 물론 들리겠지만 좌우로는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실리콘이 굳으면 짱짱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끝부분도 먹선에 맞춰서 잘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매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글루건과 이 한멜트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글루건을 조금 짜준 다음에 이 먹선에 맞춰서 나무를 맞춰놓고 얘를 딱 이렇게 눌러주세요.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 한 20초, 30초까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글루건은 순간적으로 접착을 해주는 거라서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톡 치게 되면 그냥 떨어져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하루 정도 이 상태로 해서 딱 유지를 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서 이 나무를 이렇게
치면 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눌러주게 되면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얘가 임시적으로 딱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다 굳은 다음에는 얘가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망치로 그냥 톡 치게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아무런 손상 없이 얘만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또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할 때는 여기가 또 장판이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판이 또 녹으면서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장판인데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테이프 같은 거, 청테이프 같은 거를 미리 좀 넓게 바닥에다 먼저 붙여 놓은 다음에 다시 글루건으로 붙이고 나중에 청테이프를 스티커 제거제나 그런 걸 이용해서 떼어주는 방식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순간 접착이 벌써 끝났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때나 내일 때나 한 달 후에 때나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요. 얘는 충격이 그냥 떨어지는 애기 때문에 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거의 아무런 손상이 없죠. 이게 맨질맨질한 재질이라서 순간적으로 딱 붙어 있긴 하지만 얘가 뭐 끈끈이가 생기거나 엄청난 접착력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타일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라인을 맞춰가면서 쭉쭉쭉쭉쭉 고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한 거 보셨죠? 네. 두 번째 등분을 작업해 볼 건데요. 일단 위아래 들어갈 나무는 재단을 해놨고 첫 번째 등분과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치수에 맞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체크를 할 때는 이 나무에 걸어서 체크할까요? 안쪽으로 밀착시켜서 체크할까요? 아니면 이 나무에 중간에서 치수를 계산해서 체크를 해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네, 헷갈립니다. 작업을 다 해보고 나면 사실 헷갈릴 게 없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게 헷갈리는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박아서 합판에 빗나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근데 내가 좀 작업을 잘못했다고 해도 나중에 또 다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요. 여기는 똑같이 줄자를 걸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405에 813, 1220. 여기서 이제 다시 또 1220에서 405를 플러스 시킨 치수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헷갈리잖아요. 암산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인치 규격으로 돼 있는 이 합판을 이 인테리어 목공에서 사용한다는 게 이렇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말 불편해요. 두 번째 파트를 세워보겠습니다. 바닥에 실리콘을 묻혀놨고요. 안착을 시키고 이 첫 번째 파트와 밀착을 딱 시켜주면 자연적으로 수직이 다 일치하게 되겠죠. 연결을 시켜볼 건데요. 이 첫 번째 파트와 최대한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타카를 조금 바꿨습니다. F50이라는 타카고요. 핀의 최대 길이가 50mm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57mm 핀은 이렇게 받게 되면 이 타일까지 핀이 걸리기 때문에 타카가 손상이 되거나 자재가 손상이 되거나 어찌됐든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50mm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타카도 50mm 타카로 바꿔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위에서부터 박아 나가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연결을 할 때도 여기를 고정하고 여기를 맞춰서 고정하면 중간에가 안 맞아서 뭔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라인을 맞춰가면서 쭉쭉쭉쭉쭉 고정해 주는 거죠. 방금 제가 이렇게 한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안전거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를 지켜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박더라도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거리 유지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마지막 거를 빼놓은 이유가 물론 수직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설령 수직이 막는다고 해도 내가 이 벽 쪽에다가 실리콘을 반드시 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이 마지막 거를 빼놔야 되겠죠. 저거를 조립을 해놓게 되면 이론적으로 저쪽으로 밀착시키면서 여기를 뜬 상태로 딱 실리콘을 묻힐 수가 없잖아요. 쟤를 조립해 놓게 되면 어찌됐든 얘가 비벼지면서 실리콘이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착력도 떨어질 수 있고 까딱하면 이 벽을 지저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를 빼놓는 거는 여러모로 좋은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측에다가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틀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뒤로는 움직이겠죠. 왜냐? 여기 아직 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 벽에 박아놓은 나무와 라인을 맞춰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틀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아까 이거 실리콘을 칠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끝에가 다 굳은 상태에서 내일 정도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이 굳으면 제거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 멀티커터가 없으면 손톱으로 또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죠. 네, 움직여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조립할 때 이거를 밑에를 일자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 양쪽을 다 이제 막 고정해 줘야 되고 이 간격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거든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조립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칸막이 틀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출입구 부분의 상단이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됐고 여기 제가 배식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요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라서 기본적인 칸막이 벽체에 틀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이 꽤 길었죠.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뭐가 오래 걸렸냐? 이걸 계산하고 치수를 재고 먹을 놓고 위치를 선정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중간에 뭐라도 하나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배식구를 통해서 개구부가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전반적으로 해보면서 요령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배식구의 사이즈는 바닥에서 1100을 띄울 거고요. 넓이는 700, 배식구의 높이는 400을 확보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이 다 됐을 때 확보를 해야 될 사이즈인 거고요. 배식구에 선반 같은 게 들어가고 나무 옆에 막 또 살을 붙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서 개구부의 오픈 치수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오픈 치수란 건 뭐냐면 이제 만들어 놓는 치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틀 작업 중이기 때문에 틀 작업에 오픈 치수를 얼마를 맞춰줘야 살을 붙이고 선반을 덧대고 덧댔을 때 최종적으로 700에 400 높이가 확보가 될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 계산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일단 하나하나 작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띄우는 높이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자고요. 지금 이 업장의 클라이언트는 배식구의 최종 높이가 바닥에서 1100, 즉 1m 10cm가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1100 위치가 지금 이 라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수평으로 나무를 하나 박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위에 20mm짜리 선반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최종 마감 높이는 이 선반이 올라가는 높이가 되겠죠. 선반은 그냥 편의상 20mm라고 제가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이 바닥에서 1080 높이가 이 나무가 끝나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맞죠? 1080에서 이 나무를 딱 세워주면 여기서 20mm짜리 선반이 붙으면 1100이 딱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080 위치에 내가 표시를 딱 해주면 되느냐? 물론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붙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나무 밑선을 지금 잘라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80이라는 윗 라인 뿐만 아니라 이 밑 라인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는 1080이라는 치수를 먼저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80 지점에 연필로 하나 표시를 해줬고요. 이 선을 이 칸막이 전체로 좀 수평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레이저 레벨기에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액세서리를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수평선 확장을 굉장히 좀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저 끝에서 1080 재고 여기서 1080 재서 그냥 먹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바닥 상태에 따라서 먹도 그대로 되겠죠. 쉽게 말하면 수평이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일단 무시한 상태에서 이 레이저 레벨기를 기준으로 수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밑 라인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표시를 했어요. 이제 윗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구부 높이는 400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선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반이 20mm 올라가고 400이 확보가 되고 MDF 10mm가 한 번 더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먹선에서 내가 표시해야 될 치수는 430이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430. 이제는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그거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배식구는 이 라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자를 필요 없이 요 2개 정도만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평으로 들어갈 나무는 요렇게 2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요 사이로 들어갈 나무를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치수를 알아야 되겠죠. 치수는 이 중간에서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재는 거예요. 밑에서 지금 1192가 나왔습니다. 1192. 이제 이렇게 박으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 밑에 라인을 맞춰서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라인 여기를 지금 정확히 내가 직각이 맞게끔, 그 다음에 높이도 당연히 맞게끔 직소기로 자르든 뭐 손톱으로 자르든 뭐든 이용해서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자를 수는 있을까요? 저거를 정확하게 자를 자신이 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자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한 1, 2cm 더 잘라버리세요.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보다 더 자르기만 하면 돼요. 10cm, 20cm 막 이렇게까지 더 자를 필요는 없고 10mm 정도 더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연결이 시작되는 이 지점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또 정확하게 조립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이 부분은 정교하게 잘 맞춰줘야 돼요. 타카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단차 맞추는 요령은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전 영상도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 중간에는 제가 무식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토막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카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F50, 50mm 타카로 받게 되면 핀도 안 삐져나가고 타카가 좀 더 가벼워요. 이렇게 타카를 상황에 맞게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에만 고정해 놓고 아직 옆에는 고정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옆에를 고정하게 되면 이 수평으로 박아진 나무는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맞추고 싶으면 이 나무의 상태도 한 번 더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옆에를 맞춰서 고정을 해줘야만 정확하게 위아래가 수평이 일치할 수가 있겠죠. 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537 네, 정확하네요. 여기도 537 네, 정확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잘 맞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고정을 해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박아야 될 나무는 수평을 맞춰서 박아 놓은 거고요. 수직으로 2개만 박으면 배식구 오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들어가야 될 나무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치수를 체크해 봐야죠. 지금 여기는 432가 나오네요. 2mm 오차가 생겼네요. 432가 나옵니다. 2mm 오차가 생겼어요. 아마도 이 오차는 아까 밑에 수평선을 긋고 요 위에 치수를 줄자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 1mm 정도 오차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다시 이 나무끼리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연결이 안 돼가지고 또 1mm 오차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차가 누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mm 오차가 생긴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밑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또 오차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치수를 확인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다시 작업을 하든지 이런 판단을 또 해줘야 돼요. 나는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망치로 조금 밑으로 내려주고 내려주면서 수정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계급부의 시작점에 맞춰서 레이저 레벨기를 한번 띄워주고요.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이제 700을 확보해야 되는데 붙어야 될 자재가 우측, 우측 MDF 한 장씩입니다. MDF는 9mm인데 그냥 10mm 계산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오픈 치수를 720으로 맞춰주면 MDF가 붙어서 700이 딱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720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치수나 이런 거를 정교하게 작업을 하고 싶으면 높이 치수도 마찬가지고 넓이 치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 시간에 치수 가이드 보여드렸죠. 내가 원하는 치수에 맞게 정교하게 재단을 하나 해놓고 그 재단한 그 나무를 가지고 한쪽에 표시하고 다른 한쪽을 또 표시하면 양쪽이 치수가 동일하게 되겠죠. 줄자로 체크를 하는 거는 시시각각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재단을 제가 좀 엉망으로 했습니다. 한 5mm 가까이 지금 짧은 상황인데 이럴 때 또 아까 배운 걸 그대로 또 써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에다가 구멍을 뚫는 걸 타공 작업이라고 해요. 지금 칸막이에서 배식구 위치에 타공 작업을 완료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판재가 붙을 거고요. 좌측, 우측, 위쪽으로 MDF가 한 번씩 또 붙어질 거고 밑에는 선반이 얹혀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기초 작업을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타공하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으시죠?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유심히 보셨다면 셀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합판을 여기서부터 박아 나갈 수 있게 틀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시작점으로 잡아놨잖아요. 이제 이 라인을 반드시 맞춰서 합판을 박아 나가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합판이 이렇게 커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들고 어떻게 맞추는 것 자체가 좀 힘든데 이 시작점 라인에 반드시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더 이제 힘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나무 토막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혼자 들고 잡고 박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니까 나 대신에 위쪽 이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거죠.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의 공짜예요. 남아도는 나무 토막을 잘라서 이 부분에 이렇게 박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알바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박아주게 되면 이쪽에서 자세를 잡아도 저쪽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도 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밑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다 안정적인 자세가 취해지는 거죠. 재밌게 하자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가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가이드를 박아놓게 되면 높이를 조절한 상태에서도 바로 밀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로 뭔가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본드를 좀 칠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드는 말 그대로 고정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좀 짱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이 본드가 즉각적으로 접착력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통상 하루 정도 지나면 굉장히 강력한 접착력이 생깁니다. 고정을 할 때 타카든 나사못이든 이런 것들로만 고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완전 촘촘하게 뭔가를 박아주는 게 아니니까 군데군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력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접착제입니다. 지금 틀도 목재고 합판도 목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목공 본드를 사용하게 해주게 되면 굉장히 또 강력한 접착력을 낼 수가 있고요. 실리콘을 하셔도 좋습니다. 실리콘도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리콘은 또 탄성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수축 팽창에 조금 더 잘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실리콘이 좀 더 비싸죠. 모든 칸막이 작업을 할 때 이 본드나 실리콘을 반드시 칠해줘야 되느냐, 요거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착력이나 고정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용도지 이게 없다고 해서 고정력이나 접착력이 아예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타카나 나사못만 해도 어느 정도 짱짱하게 충분히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본드를 굳이 넣는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윗부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이 칸막이 자체가 조금 건들건들 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드나 실리콘을 넣어줘서 얘가 좀 짱짱하게 이렇게 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접착제를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안 들어간 것보다 이 나무가 틀어지면서 변형이 생기는데 그거를 훨씬 더 많이 예방하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현장처럼 페인트 마감이라면 이 수축 팽창 때문에 크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드나 실리콘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수축 팽창을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은 에어타카로 할 거고요. F30이라는 에어타카입니다. 타카 핀은 F30 핀이고요. 길이가 이제 30mm고 9mm 정도의 판재는 이렇게 422 타카를 사용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짱짱하게 고정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핀이 디귿자로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나무에 강하게 판재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본드가 들어가서 사실 이 강한 고정이나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본드가 이제 짱짱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F30이 아무래도 작업성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422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F30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합판을 박아 볼 건데요. 처음에는 이 합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임시 고정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아래 두 군데 정도, 한 2발 정도씩만 임시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두 군데 위아래 시작점에 맞춰서 고정을 했는데요. 지금 임시 고정을 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몸과 손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임시적으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합판을 잡지 않아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합판에서 이제 타카를 어디를 박아야 될까요? 지금 나무가 들어가 있는 모양 그대로 이런 모양을 따라서 이제 타카를 쭉 박아줘야 되겠죠. 일단은 테두리를 먼저 한번 쭉 박아 보겠습니다. 임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나무에 합판이 쫙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밀착만 신경 쓰면서 박아주면 되고요. 타카는 한 5cm에서 10cm 간격으로 그렇게 박아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심조심 이런 속도로 아마 박게 되실 거고 조금 이제 타카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연사라고 하는데요. 팍팍팍팍팍 방향도 자연스러워질 거고 박는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방 한 방 천천히 조금씩 박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일단 위아래를 박았고요. 위아래는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냥 밀착만 시키면 되는 상황인데 좌측과 우측 이를 박을 때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뒷면인데요. 애초에 우리가 틀을 세울 때 위아래만 고정이 되어 있지 이 중간은 뭔가 잡아주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자력으로 서 있는 상태인 거죠. 사람도 성격이 좀 올곧은 사람도 있고 삐뚤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올곧은 나무도 있지만 삐뚤어지고 변형이 되어 있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처음에 시작점에 있는 이 나무가 얘가 성격이 좀 삐뚤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삐뚤어진 성격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무가 삐뚤어진 상태예요. 이 합판 자체는 굉장히 올곧은 성격입니다. 어느 정도 직각과 라인이 반듯하게 맞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판 라인에 비추어서 이 나무의 올곧음을 판단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이 합판보다 튀어나오거나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합판 라인에 딱 이 나무를 맞춰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합판 라인에 맞추는 자세는 엄지를 이용해서 일단 나무와 합판을 밀착시킨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을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합판 라인과 딱 맞춘 상태에서 딱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판으로 맞춰가면서 타카로 고정해주면 되는데 제가 이 틀 여기 고정할 때 한번 설명드린 원리 있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절하면서 고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일단 고정해 놓고 그 사이 중간 정도를 내가 움직여서 맞추려고 하면 이미 위아래 고정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맞춰 내려오면서 고정을 해주는 게 또 한 가지 요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점을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저 끝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끝점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끝점은 나무의 합판이 반 물리게 설계를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다음 합판은 반이 물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쭉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시작점과 마찬가지로 이 끝점에 있는 이 나무도 성격이 올곧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삐뚤삐뚤 할 수가 있는데 시작점은 그냥 간단했죠. 이 끝라인에 이렇게 맞추면 딱 되기 때문에 간단했는데 이 끝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의 이 지점을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무의 정확한 반 지점을 먹을 때리거나 치수를 저기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것도 눈대중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면 반 되겠지 하면서 이제 눈짐작으로 고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도 성격상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사전에는 눈짐작이란 없다. 무조건 정확해야 된다. 이런 분들 꼭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치수 가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합판 하나를 요 반 치수에 맞는 거를 이렇게 토막으로 만들어서 구비를 한 다음에 여기 딱 맞춰놓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이렇게 툴벨트에다가 보관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치수를 바로 대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에게는 더 좋은 요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사면 테두리가 고정이 된 상태죠. 나머지는 중간에 이 2줄인데 합판을 박아 놓으니까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 우리가 이 틀을 세울 때 얼마 간격으로 이 틀을 세웠는지 알잖아요. 기억하시죠? 16인치, 32인치 대략 405에 813 정도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위에다가도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먹을 놓아서 내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래 한 군데만 표시를 해놓고 레이저 레벨기에 수직선을 이용해서 바로 레이저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밝을수록 레이저가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불을 한번 꺼볼게요. 레이저가 훨씬 잘 보이시죠? 아까 화면에는 잘 안 보였는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레이저 선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타카를 박아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편해 보이세요? 당연히
이 먹줄을 넣는 것보다 이 레이저로 바로 봐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 보이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판재를 받기 전에 이 틀이 들어가 있는 이 위치에다가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놓게 되면 이 판재를 받고 나서도 이 표시선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줄자로 간격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바닥에다 체크해 놓는 게 훨씬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궁극적이고 빠른 방법은 이렇게 판재를 눕혀 놓은 상태에서 미리 줄자와 연필로 표시를 해 놓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수련이 필요하지만 요게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5에 813 이렇게 바로 먹줄도 필요 없고 레이저도 필요 없고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위치를 미리 표시를 해 놓은 거죠. 다시 이 중간 틀에 합판 고정하는 거 이어서 해볼게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렇게 중간 지점을 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서 밀착을 시킨 다음에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줘야죠. 시작점과 끝점은 이 나무가 올곧지 않기 때문에 틀어진 걸 내가 조절을 하면서 박아줬는데 중간에 있는 나무는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표시를 해놓은 거는 나무의 센터 지점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한 27mm에서 28mm 정도 되죠. 우리가 보는 이 라인에 좌우로 10mm 이상씩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이 나무가 한 15mm나 20mm 정도가 한쪽으로 확 휘었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이 선 안에서는 고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물론 나무가 과도하게 휘어서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탁하나 뭐가 안 박히겠죠. 쉽게 말하면 허당이 되겠죠. 이때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소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합판을 뚫고 나무에 박히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다시 허당이었을 때 소리 들어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나무가 안 걸린 위치는 타카핀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약간 가벼운 텅텅텅 거리는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 거고, 나무에 박히게 되면 둔탁하게 퉁퉁퉁 약간 이런 소리가 나죠. 내가 앞에서 쭉 박다가도 뭔가 텅텅텅 거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아, 뭔가 좀 나무가 틀어져서 벗어났구나 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텅텅거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우측도 한번 박아보고 좌측도 한번 박아보면 어느 한쪽은 나무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그럼 2차적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었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먹선을 기준으로 휜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쭉 박아 나가다 보면 정상적으로 또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합판과 나무 사이에 이렇게 새가 뜬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새가 뜨면 안 되고 이 합판이 나무에 착 밀착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밀착을 할 때는 왼손으로 합판을 꽉 눌러주면서 오른손으로 이제 라인을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타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나무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라서 사실상 밀착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주게 되면 정말 밀착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요. 한번 뒤에서 보세요. 이렇게 본드가 새어나올 정도로 밀착이 잘 되는 거 보셨죠? 나는 좀 밀착을 확실하게 정말 야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게 되면 정말 쫙쫙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카보다 이 나사못이 훨씬 더 고정력이 강해요. 굳이 본드나 실리콘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얘가 고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타카로 하게 되면 파파파박 쉽게 박을 수가 있는데 이 나사못으로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끝점에서 박을 때 이게 박히는 부위가 좀 좁다 보니까 박으면서 나무가 쪼개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요 끝에 박는 데는 나무가 쪼개질 수가 있어서 불안한 면이 있다.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이 매거진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이 나사못을 박아주는 이런 공구를 사용하면 정말 엄청 빠르고 편하게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실리콘을 접착제로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높은 곳에도 내가 발판을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리콘을 목공 본드 대신에 접착제로 사용하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실리콘이 접착력이 어마무시한 거고요. 특히나 이 겨울철에는 목공 본드는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얼거나 이렇게 접착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실리콘은 유성 계열이어서 특히나 겨울철에 이 실리콘이 훨씬 더 강력한 접착제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최대 단점은 목공 본드는 손에 묻거나 옷에 묻어도 물티슈를 이제 닦아낼 수가 있거든요. 수용성이라서. 실리콘은 유성이라서 한 번 묻으면 끝나요. 옷이고 뭐고 한 번 묻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옆에 막 삐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닦아내고 하기가 곤욕스러운 그런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 합판은 제가 아까 연필로 이렇게 간격을 표시해놨던 합판이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 편한 이유가, 일단은 이 주변에 먹줄이라든지 뭐 사다리라든지 레이저 레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테두리 외에는 이 중간을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테두리를 어느 정도 고정해 놓고 이 라인을 2차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전략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 시작점 위아래만 처음에 고정하는 게 아니고 중간 부분도 임시 고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밑부분 쭉 다 고정하고 제일 위에만 사다리 한번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고 다양한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이제 덤으로 생기는 거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는 게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표시를 하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줄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게 이게 조금만 숙달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단순 비교에도 빠르고 다양한 전략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이 배식구나 출입구처럼 이 벽에 뭔가가 뚫어져 있는 걸 개구부라고 하거든요. 이 개구부가 있는 곳에 판재를 박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 두 손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90도로 꺾어줘야 되는데, 이 직소기가 90도로 그렇게 한 번에 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미친 듯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배식구나 출입구처럼 이 벽에 뭔가가 뚫어져 있는 걸 개구부라고 하거든요. 이 개구부가 있는 곳에 판재를 박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정확히 깔끔하게 따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기초적인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시 고정 배웠죠. 내 두 손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임시 고정을 할 때는 이 찻장과 잘 밀착이 되고, 내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박을 그 위치에다가 임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임시 고정을 했으면 이제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벽체 틀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 합판과 각재 꺾인 이 코너 지점에 마커를 이용해서 쭉 거주는 거죠.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합판을 풀어주게 되면 뒷면에 내가 표시한 게 그대로 보이겠죠? 이렇게 내가 표시했던 게 잘려져 나갈 부분이라는 걸 대본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잘라내는 게 관건인데요. 이걸 잘라낼 수 있는 도구는 이런 손톱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좀 원시적인 거라 뭐 이거 따내는 거야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직소기,
직소기를 이용해서 따내겠습니다. 지금 기초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소기로 따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잠시 후에 또 고급 기술을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직소기로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대부분의 직소기는 이 오비탈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썰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오비탈 기능을 쓰게 되면 굉장히 팍팍팍팍팍 뭔가를 재단을 할 수는 있지만 정교하고 세심한 재단은 조금 힘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비탈 기능을 끈 상태에서 재단을 하게 되면 비교적 정확하고 깔끔한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소기로 재단을 하는 요령은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온 신경을 집중한 상태에서 이 합판과 이 직소기 날의 끝, 저 부분만을 신경 쓰면서 전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표시해 놓은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려져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살아있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저 직소기 날은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좌측과 우측 라인이 별도로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려져 나갈 선이 직소기의 날이 지금 좌측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소 날의 그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대로 선을 따라서 잘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정확하게는 못해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라 어차피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조금 더 많이 자르는 게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덜 잘려서 잘라 나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나간 거는 틀에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후속 작업으로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내가 조금 더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90도로 꺾어줘야 되는데 이 직소기가 90도로 그렇게 한 번에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부분을 잘라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 코너는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꺾은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전진을 해주는 거죠. 재단한 상태를 보시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직소기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삐뚤삐뚤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도 충분히 마감할 수 있어요. 재단을 한 게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라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틀보다 들어가거나 나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원더칠하거나 타카 박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박아졌고요. 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덜 잘린 부분들이에요. 나무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덜 잘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덜 잘려서 기본적인 틀보다 더 튀어나오게 되면 요거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재를 이 틀을 기준으로 밀착을 시켜서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밀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상태로 모양이 그대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더 안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이 나무보다 조금 짧은 거는 어차피 이 틀에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처음 보여드린 방법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방법은 테이블톱이나 슬라이딩 커팅기 같은 공구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재단할 때 직각이 유지되는 그 점을 이용해서 조각 내서 붙이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직소기로 잘랐던 부분들은 좀 울퉁불퉁하고 면이 이제 반듯반듯하지가 않죠. 그렇게 조각을 내서 붙이는 방법은 판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반듯한 면을 또 이용하고 재단을 하면서도 또 반듯함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이 합판 라인을 좀 반듯하게 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개구부 있는 곳에 판재 박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미친 듯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먼저 판재를 박아도 돼요. 일단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박았는데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박은 건 아니고 이 개구부가 들어갈 이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한 다음에 이 부분은 타카를 안 박았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의 합판을 따내고 그 라인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타카를 박아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박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따내야 될까?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정말 기가 막힌 공구가 있죠. 이게 트리머라는 공구인데요. 그 앞에 있는 요 베어링 요 부분이 저 나무 틀에 닿으면서 이 나머지 합판을 여기 있는 날이 재단해주는 그런 원리인데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보셨죠, 여러분? 이 앞에 달려있는 베어링이 틀에 딱 밀착을 시키면서 베어링 외에 나머지 날 부분만 이 합판을 쭉 재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나무 틀이 원본이고 원본에 맞춰서 이 합판을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복제날이라고 부릅니다. 작업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복제를 하는 개념이라서 원본과 똑같은 라인으로 커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정확해요. 이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직소기로 재단했던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거슬렸는데 이것도 한번 트리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트리머와 복제날을 사용하시면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트리머로 복제를 하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작업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손톱으로 추가적으로 가공을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판재 붙이는 작업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출입구 위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만들 건데요. 요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합판을 붙이고 MDF를 한 번 더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단 합판까지 완료된 상태고 MDF는 아직 시공을 안 했지만 지금 합판 붙이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타카를 박는 걸 좀 더 예쁘고 신중하게 박는 그 정도? 그 다음에 표면에 오염이나 이런 게 되지 않게 좀 주의해 주는 거. 왜냐면 한 번 더 붙을 MDF가 최종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합판 박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